계속해서 괄호 등 불필요한 기호를 모두 제거하여 자연스럽게 바로 녹음할 수 있는 전문가 내레이션 톤으로 번역해드립니다. 귀곡지략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수록 다른 사람의 존경을 이끌어내게 되는지 그 이치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짙은 안개가 깔린 계곡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깊숙한 귀곡 동굴의 입구가 보이고 그 안에는 한은둔 자가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는 가르침을 구하러 온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중 잔뜩 억울한 표정을 한 젊은 제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온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남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그 곁에 있었습니다. 제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고 행동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저를 업신 여길까요? 어찌하여 저의 친절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걸까요? 귀곡자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숭금 한 덩이를 길가의 조약돌 옆에 나란히 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조약돌은 아무나 밟고 지나갈 수 있다. 햇빛 아래 그저 널브러져 있고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주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숭금은 깊은 바위 속에 자신을 숨긴다. 그것에 닿으려면 땀과 뼈를 깎는 수고를 치러야만 한다. 너무 쉬운 자는 가치가 없고 너무 드러낸 자는 위험이 없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대다수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마구 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조약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갈망하게 만들도록 스스로를 감춘 순금입니까? 귀곡자의 깊은 도리 속에서 존중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내어주느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내면과 원칙을 스스로를 위해 지킬 줄 아느냐에서 옵니다. 오늘 저는 이 은둔 성인의 비밀스러운 언어들을 해독하여 왜 어떤 일들은 당신이 확고하게 지켜낼수록 남들이 고개 숙여 존경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저 귀로만 듣지 말고 세상이라는 게임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의 마인드로 뼛속 깊이 느껴보십시오. 비범한 고수의 기질을 벼려낼 여정에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명도, 밍도와 권승, 균저의 술, 원칙을 지킬수록 상대는 두려워하며 존경한다. 바람 한 점 없던 어느 오후, 귀곡자는 제자를 데리고 얕은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그는 물살의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물길을 가르고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저 크고 거친 바위가 보이느냐? 저토록 투박하고 뻣뻣하게 물길을 막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 바위를 치워버리지 않는 걸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바위가 너무 무겁고 단단하여 아무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지나려면 사람들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거나 그 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디디고 건너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곡자는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발밑에 고운 모래알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래는 다르다. 모래는 부드럽고 유순하여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다. 누구나 밟고 지나갈 수 있고 누구나 한 움큼 쥐었다가 마음대로 던져버릴 수 있다. 모래는 정해진 형태도 없고 고유한 자아도 없다. 그렇다면 너는 만물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바위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천하가 발밑으로 짓밟는 한 줌의 모래가 되고 싶으냐? 제자가 여전히 당황해하자 귀곡자는 목소리를 낮춰 뼈아픈 교훈을 전했습니다. 원칙이 없는 자는 둑이 없는 물과 같다. 그저 이리저리 흩어지다 흙모래에 말라붙어 버릴 뿐이다. 타인이 너를 존중하는 이유는 네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기 때문이 아니다. 네 안에 그들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원칙은 타인의 존중을 끌어당기는 이토록 강력한 자석이 되는 걸까요?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착한 것과 유약한 것을 혼동합니다. 모든 요구에 항상 미소 지으며 동의하는 사람은 무한한 선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귀곡자는 그 얄팍한 심리를 꿰뚫어보고 가르쳤습니다. 위험이 없는 자비는 타협에 불과하다. 선이 없는 친절은 타인이 짓밟고 지나갈 영토에 불과하다. 적절한 단호함이 왜 매력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변성에서 오는 위력입니다. 귀곡자는 근본을 지켜가지를 다스리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타인이 당신의 명예를 모욕하게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강철 같은 원칙을 세울 때 당신은 일종의 정신적 성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돈이나 권력으로도 매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함은 외부 환경의 족쇄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절이 가진 권력입니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동의는 너무나 값싸기에 본래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매우 엄격한 사람의 예스는 맹세와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양심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원해서 한 일이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질서를 세우는 자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원칙을 가진 자가 이끌어가는 권력을 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굳건히 고수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기준점이 됩니다. 천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그들을 쫓아가는 대신 천하가 당신과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풍모입니다. 으르렁대며 소리치지 않아도 만물이 스스로 질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단호함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원칙은 마법의 채와 같습니다. 기회주의자들과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걸러내어 떠내려가게 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지기들만을 남게 해줍니다. 귀국자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장자고 패는 데 쓰지 않고 오직 그에 걸맞은 적을 뵐 때만 쓴다. 스스로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을 그어 자신의 가치를 정할 줄 알 때 천하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자존감 앞에 고개 숙이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수유, 서로와 과시 본능의 억제. 몸을 낮출수록 지위는 높아진다. 귀국자는 제자들이 산동굴에 발을 들이는 첫날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태양과 촛불 중 어느 것이 더 밝은가? 제자들은 하나같이 태양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촛불은 자신이 빛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밤새도록 타올라야만 하고 태양은 그럴 필요가 없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국자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태양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귀국자의 치국과 대인관계의 술법에는 반복, 반復 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그는 열고자 하면 먼저 닫아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면 먼저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을 유지하되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 수유 부드러움을 지킨다는 이름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귀국자는 가르쳤습니다.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즉 다투지 않을수록 천하에 나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성과를 내면 우리는 온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고 즉시 그것을 자랑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귀국자는 사람 마음의 냉혹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스스로 질투를 불러들이는 자이며 거드름 피우는 자는 스스로 존중을 가로막는 벽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겸손해질수록 타인은 당신을 더욱 존경하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할 때 당신은 더 높은 자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극도로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만이 군중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회의나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 경쟁에 뛰어든다면 당신은 그들 눈에 그저 흔한 경쟁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경청하는 쪽을 택한다면 당신은 돌연 심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내공이 깊길래 이런 헛된 명예 앞에서도 저토록 평온할 수 있을까? 그 호기심이 바로 존경의 씨앗입니다. 귀국자는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존중이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소리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저 사람은 자기 입으로 떠들 필요도 없을 만큼 진짜 백이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데서 옵니다. 사소하고 무의미한 논쟁에서 상대방에게 승리감을 양보할 때 당신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작고 헛된 명예를 다투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그 포용력 넘치는 태도에 빚진 마음과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귀국자의 수유는 자신의 재능을 적절한 때에 숨길 줄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려 하지 마십시오. 귀한 선물의 포장지를 한 겹씩 벗겨내듯 타인이 당신의 진가를 천천히 발견하게 하십시오. 내면이 깊고 과시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권위는 더욱 오래갑니다. 자신의 자아를 더 작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눈에 비치는 그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 술법의 최고 경지입니다.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오만함을 다스리고 고요함으로 소란스러움을 제압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이 당신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과묵함. 말을 아끼는 것이 금보다 무겁다. 귀국자의 명언 중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평범하게 느꼈지만 곱씹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문을 함부로 여는 자의 마음에는 적이 걸어 들어오게 된다. 눈치채셨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가장 적게 경청받고 가장 적게 존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모든 침묵의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당황하게 설명하고 세세하게 변명하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귀를 닫습니다. 모든 것이 말로 다 드러나면 더 이상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주 인간적인 이유, 즉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무관심으로 오해받을까봐,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쉴 새 없이 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국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귀국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인 소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소진은 야망을 품고 하산했습니다. 진나라로 가서 진해왕에게 연행책을 바쳤습니다. 그의 말은 훌륭했고 논리는 치밀했으며 사고는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조나라, 연나라로 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돈도 노잣돈도 다 떨어져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달아빠진 채 그는 짐을 끌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기억해둘 만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배틀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형수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고 온 가족이 그를 인정받을 가치조차 없는 실패자 취급을 했습니다. 소진은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책망하지도 그 누구에게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대들보에 찬물이 담긴 주머니를 매달고 졸음이 올 때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밤낮 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문 밖으로는 단 한 번의 불평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그는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육국의 정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6나라의 동맹을 설득하여 진나라에 대항하게 만들었고 혼자서 6나라의 재상인장을 차고 검한 자로 쥐지 않은 채 천하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였습니다. 그 3년의 침묵이 그의 내면에 말이 많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정제됨이라는 무언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것에 대한 견해를 쏟아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거의 입을 열지 않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춰서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를 더 존중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귀국자는 당신에게 차갑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 법칙 하나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이 귀한 이유는 어느 땅에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의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언제나 내뱉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 때 당신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규율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받을 때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억지로 그 침묵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스스로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타인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버려 남이 이해조차 하기 지쳐버린 사람보다 언제나 더 큰 존중을 받기 마련입니다. 말은 은이지만 적절한 때의 침묵은 금입니다. 네 번째, 묵묵히 일하고 결과가 말하게 하라. 귀국자가 강조한 세 번째 원칙은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과 겉모습만 있는 사람을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바로 묵묵히 일하고 결과가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귀국자는 공이 이루어지면 차지하지 않고 일이 성사되면 자랑하지 않는다. 공성불거 사성불과라고 말했습니다. 일이 완성되었을 때 자신의 공으로 돌릴 필요가 없고 결과가 나왔을 때 서둘러 떠벌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해내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작은 성과만 있어도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심지어 아직 확실히 기반이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원칙 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정을 갈구할수록 인정을 받기 어려워지며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일수록 타인이 스스로 그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말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결과를 만들어낼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국자는 큰일을 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지하수맥에 비유했습니다. 시끄럽지도 과시하지도 않지만 깊고 오래 모이면 바위조차 뚫어버립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표면을 흐르는 빗물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세차고 인상 깊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말라버립니다. 그 차이는 한쪽은 안에서부터 구축하고 다른 한쪽은 그저 겉모양만 꾸며낸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업적에 대해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은 적지만 일할 때마다 항상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답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아무도 자랑 섞인 말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반박할 수 없는 사실만을 존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일찍 자랑할 때 당신은 자신의 신용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7을 해내고 10이라고 말한다면 다음번에 당신이 정말로 10을 해낸다 해도 사람들은 의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10을 해내고도 5만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것은 놀라움을 만들어내고 그 놀라움은 곧 권위가 됩니다. 귀국자는 신비로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숨기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능력보다 앞서가게 하지 마라. 능력이 먼저 가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말은 자연스럽게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묵묵히 당신의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서둘러 공유하지도, 서둘러 설명하지도, 서둘러 증명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하고 마치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해냈기 때문에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접어들 것입니다.
더 이상 칭찬받기 위해 일하지도 않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존중은 더 이상 당신이 찾아 헤매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자연스레 당신을 찾아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교훈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충분히 깊게, 충분히 잘, 그리고 충분히 고요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당신은 굳이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귀국자의 가르침 전체를 되돌아본다면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존중은 결코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데서 옵니다. 증명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드러내기 위해 억지로 반응할 필요도, 인정을 받기 위해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행동, 모든 선택, 모든 삶의 원칙에 무게감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착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희생하기만 하면 존중받기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쉬운 사람이라면 타인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자신을 노출한다면 타인은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다면 타인은 언제 멈춰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귀국자는 당신에게 차가운 사람이 되거나 남들과 아등바등 경쟁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명확히 알 때 당신은 애써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 역시 알아서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존중이라는 것이 더 이상 찾아 헤매야 할 무언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굳이 나를 존중해달라고 외칠 필요 없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시하며 서두와 음악 기호 등을 당장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귀국자의 사상을 해독하고 이를 현대의 삶에 내용이 같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더 지혜롭고 채널을 지켜봐주시고 더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영상의 원작자의 적용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국자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주거나 내어주고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충 도운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있는 힘껏 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만은 내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침묵했고 당신을 피했습니다. 더 최악인 경우는 여전히 당신의 삶에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입니다. 무언가가 깨져버렸는데 당신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돕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일까요? 귀국자는 이 세상에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5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가장 믿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온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한 번 당신의 손을 떠나면 2번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절대 빌려주어선 안 되는 것은 명의, 이름과 신용입니다. 귀국자의 모략체계에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면이자 모사가 군주의 궁전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해주는 만능 통행증이며 상인이 시장을 장하차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수표입니다. 귀국자는 가르쳤습니다. 성인은 명분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며 지혜로운 자는 명성을 지켜 자신을 세운다. 이 말은 곧 신용이야말로 한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신용이 봉황의 화려한 깃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깃털이 봉황을 참새와 다르게 만들고 무새들의 존경을 받게 해줍니다. 하지만 봉황이 진흙탕에 들어가려는 다른 새에게 그 깃털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때 그 깃털은 오물로 얼룩지고 악취가 날 것입니다. 봉황이 아무리 씻어낸다 한들 천하의 눈에는 그 얼룩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귀국자는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직접 읽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남에게 빌린 것은 너무나 쉽게 낭비해버립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증서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남의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 당신의 신용을 사용할 때 당신은 당신이 100%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당신의 운명을 무심코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옛사람들은 명분과 실질 행동은 함께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빌려간 사람의 실질적인 행동이 그 명성에 걸맞지 않다면 그 명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유혹은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위험성은 널려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옹호해주는 것, 혹은 단순히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개인 신분증을 빌려주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지만
단 1초 만에 모두 잃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이익은 그들이 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거나 사기를 친다면 세상은 빚을 받기 위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코한 통행증인 세상의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탄탄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고객들은 그가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오직 그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 하나로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에 절친한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던 친구는 몇몇 중요한 파트너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군데 뭐 어때 10몇 년을 알았는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그 친구는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들이 항의하며 그 형님에게 가장 먼저 던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그는 10년 넘게 쌓아 올린 신용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귀국자는 현명한 사람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를 스스로를 위해 지킬 줄 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는 잃어도 다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오랜 세월에 걸쳐 당신에게 보내준 그 믿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은 신용을 어느 오후 한순간의 얄팍한 정 때문에 빌려주지 마십시오. 둘째, 절대 빌려주어선 안 되는 것은 잃을 각오가 되지 않은 돈입니다. 귀국자가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가르친 두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이것이 그저 인색한 사람의 조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귀국자는 남을 돕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는 재물은 몸 밖의 물건이지만 의리야말로 돈을 따라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을 곰곰이 씹어보십시오. 그는 돈이 의리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돈은 외적인 것이고 잴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가까운 두 사람 사이에 돈이 끼어드는 순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주기 전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이고 형제이며 친한 동료였습니다. 돈이 건너간 후 만약 그것이 꽤 큰 금액이라면 관계의 이름은 그대로 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당신은 채권자가 되고 그는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당신의 이름이 뜰 때마다 그들의 머릿속은 무언가에 짓눌립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답장이 늦어집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핑계를 찾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너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편하게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상할까봐 묻지도 못하고 상대는 할 말이 없어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단 한 번의 다툼조차 없었음에도 어느 날 문득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귀국자가 남긴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누군가를 돈으로 돕고 싶다면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십시오. 나는 이 돈을 영원히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잠시 잃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려서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대답이 예라면 도우십시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처럼 건네십시오. 장부에 적어두는 대출금이 아니라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그 돈이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확정지으면 당신은 기다리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그 빚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돈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과 두 사람의 의리를 위해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돕는 것보다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당신은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평화까지 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제때 돌아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귀국자는 현명한 자는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마저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절대 빌려주어선 안 되는 것은 비밀과 계획입니다. 입은 화가 빠져나가는 문이다. 귀국 계곡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모략의 대가는 생존술에 관한 아주 냉혹한 진리를 정립했습니다. 모사제음, 성사제양, 머시자임, 정시자영. 세상의 모든 큰일은 은밀하고 고요한 곳에서 길러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르익기 전에 밖으로 노출된 계획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경쟁자의 좋은 먹잇감이요. 당신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됩니다. 귀국자는 열어서 탐색하고 닫아서 비밀을 지키는 비겸, 페이사비의 술법을 특히 중시했습니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요 마음은 정신의 주인이다. 만약 그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둔다면 정신은 흩어지고 비밀은 새어나갈 것입니다. 비밀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 즉 자신의 큰 계획을 남에게 떠벌리는 것은
모략의 관점에서 보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계획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기운 기력이 흩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직이라 여겨 속마음을 나누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순간의 질투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당신의 비밀을 적에게 바치는 선물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정보 자체를 이용해 당신이 공들여 준비한 공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귀국자 휘하에 있던 전국시대의 유색객들을 보십시오. 출진을 앞둔 장수가 행군 경로를 누설한다면 그 결말은 매복에 걸려 전장에서 뼈를 묻는 것뿐입니다. 모사가 군주에게 계책을 바치던 중 간신비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계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그의 목이 먼저 떨어질 것입니다. 귀국자는 비밀이야말로 독점적인 무기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무기를 남에게 빌려준다면 당신은 남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칼끝은 당신의 가슴을 향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저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 완벽한 승진 계획, 혹은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계획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친구나 동료에게 털어놓거나 소셜미디어에 넌지시 글을 올리는 식입니다. 성공은 신비로움으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계획을 너무 일찍 누설하면 두 가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은 당신의 의지를 꺾을 것입니다. 둘째, 더 심각한 것은 아이디어의 도난입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정보는 곧 돈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를 빌려 당신의 비밀을 듣게 하면 결국 당신의 아이디어로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직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세상에 공표할 때입니다. 입이 몸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맞바꾼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순간의 부주의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계획을 숨기는 것은 교활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노고와 지혜에 대한 존중입니다. 넷째, 절대 빌려주어선 안 되는 것은 무가치한 시간과 심력입니다. 귀국자의 우주관에서 모든 인간은 유한한 기바 신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귀국자는 가르쳤습니다. 힘을 기르고 보충할 줄 모르면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 타인에게 당신의 시간과 심력을 너무 많이 빌려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는 시간이란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강물이고 심력 정신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잔불이라고 여겼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불씨를 나누어 준다면 인생의 미로에서 출구를 찾기도 전에 당신의 등잔불은 금세 말라버릴 것입니다. 귀국자는 전국시대의 지략 대결에서 마지막까지 정신적 맑음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모사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불평과 푸념을 듣고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쓴다면 정치적 체스판에서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지쳐있고 시야는 흐려질 것입니다. 시간을 빌려준다는 것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진이나 장희 같은 귀국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수련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손님을 맞이하지도 않고 무의미한 유흥에 빠지지도 않은 채 수년 동안 깊은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를 모으는 취기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일 정도로 자신의 시간을 방어했고 그 대가로 6 제후국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해박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무의미한 일을 하느라 쉽게 시간을 빌려주었다면 역사에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시간을 도둑맞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친절에 덫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매일같이 전 애인에 대해 한탄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주는 사람, 당연히 상대방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무의미한 술자리에 끌려다니는 사람. 명심하십시오. 시간과 심력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는 지나가면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할 의지조차 없는 누군가의 푸념을 들어주며 보낸 3시간, 내일도 아닌 남의 걱정을 짊어지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시간들, 내 꿈은 고이 접어둔 채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았던 그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무의미한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의 미래에 노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느라 빌려준 1시간은 당신이 기술을 연마하고 건강을 돌보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1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력은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쓸데없는 쓰레기 앱들을 돌리는데 배터리를 다 써버린다면 정작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을 때 폰은 꺼져버릴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남의 인생을 위한 실행기계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당신만의 레드라인을 긋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심력을 지켜 스스로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것만이 언제나 지속 가능한 이윤을 남겨주는 유일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귀국자가 가르치듯 자신의 시간과 심력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에 대한 책임이자 너무 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느라
기진맥진한 상태가 아닌 최상의 상태인 당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키듯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가장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절대 빌려주어선 안 되는 것은 맹목적인 연민과 선량함입니다. 선함이 무기로 이용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귀국자의 변동성 넘치는 모략의 세계에서 그는 인간에게 결코 악해지라고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선량함은 극도로 경계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는 성인에게는 도가 있으니 얄팍한 선함으로 원칙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성인유도 불이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당신의 연민을 빌려주는 것, 즉 그들이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는 항상 선량함을 명검에 비유했습니다. 명검은 오직 필요할 때만 뽑아야 하며 반드시 지혜로운 자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귀국자는 상대방의 고육지책과 애병슬픔에 호소하는 병사의 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적이 내 눈앞에 칼을 쥐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비참함으로 내 동정심을 빌려가는 자임을 이해했습니다. 타인에게 연민을 빌려줄 때 당신은 스스로 이성의 방어구름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귀국자는 경고했습니다. 한계가 없는 선량함은 결국 악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배신자에게 연민을 느껴 그들이 당신의 관용을 빌려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면 그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속이기 쉬운 나약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모략의 세계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이미 게임의 절반을 진 것입니다. 모략의 역사 속에서 적의 애원에 한순간 마음이 약해져 재앙의 씨앗을 남겨둔 장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량함을 함부로 빌려주면 정작 선량함을 받아야 할 진짜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선량함이라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써버린다면 정작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저는 타인의 선함을 상습적으로 빌려가는 자들에게 갉아먹히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비극적인 사연을 들고 찾아와 돈을 빌리고 도움을 청하는 지인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과 자비심을 마치 조종줄처럼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움직이려 합니다. 당신의 선함에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선함을 너무 쉽게 빌려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당연한 의무로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엾은 처지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강요하게 두지 마십시오. 타인을 돕는 것은 덕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도우십시오. 연민을 빌려주었다가 당신 자신이 감정 조정의 희생양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귀국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선량함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쌍함을 방패삼아 숨어있는 부당한 요구들을 거절할 줄 알 때 비로소 당신의 선량함은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국자가 절대 빌려주어선 안 된다고 가르친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와 신용, 영원히 잃을 각오가 되지 않은 돈, 비밀과 계획, 시간과 심력, 그리고 맹목적인 연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국자는 여러분에게 차갑고 거리를 두며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고 이 교훈들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 번 손에서 떠나보내면 두 번 다시 온전하게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 누구도 감히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진실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덕이지만 냉철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돕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당신은 선량하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경계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대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것을 지킬 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성숙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귀국자가 이 교훈들을 정립한 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온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살아가며 무언가를 내어줄 때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영상을 만든 저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귀곡지략 채널, 현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옛 선인들의 사상을 함께 해독하는 곳입니다. 저는 원작자민 투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